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축구 기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AFC 챔피언스 리그 등 이웃 아시아 국가와 클럽 축구 교류가 많아지면서 국내 축구 섹션의 아시아 축구 관련 기사가 수년 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지간한 대표팀 기사나 K리그 기사 비교해봐도 반응이 뜨거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아시아 축구 기사에는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나름의 치트키 같은 소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치트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팀 빗셀 고베입니다. 이 팀은 J리그 우승 경력이 단 한 번도 없고 일본 1항배에서 우승한 게 딱 한 차례, 지난해 우승했던 우승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뭐 타이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 내에서 그저 그런 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팀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최근 굉장히 유명한 유럽 축구 스타들이 많이 들어왔죠. 뭐 따져볼까요? 2017년에는 루카스 포돌스키가 들어왔고 2018년에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빗셀 고베에 오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세르히오 산페르, 그리고 뭐 토마스 베르마엘렌, 그리고 다비드 비아도 뛰었죠. 다비드 비아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독일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입니다. 노장 스트라이커 마리오 고메스가 빗셀 고베에 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매해 유럽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나름의 슈퍼스타들이 빗셀 고베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팀은 돈이 어디서 나길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에게 주어지는 연봉만 하더라도 180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어쨌든 빗셀 고베의 이러한 재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기업 라쿠텐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쿠텐이 지원을 하기 이전에 바로 빗셀 고베의 좀 역사를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팀은 앞서 타이틀을 설명해 드렸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성적적으로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고, 빗셀 고베에는 좀 여러 가지 불운이 더 많이 닥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이 팀이 J리그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실업축구에서 몸담았던 팀입니다. 실업축구 시절에 이 팀은 프로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4년간 노력을 하는데, 이 기간에 바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1995년의 일인데요. 빗셀 고베는 기업들의 후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여건에서 프로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97년에 프로화 첫 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해에만 적자가 25억 엔,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이 넘는 손해액을 발생을 시키죠. 이후에도 계속 매년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단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하필이면 시기도 안 좋았다라는 점이에요. 1993년 J리그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요미우리, 닛산, 토요타, 파나소닉 같은 굴지의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J리그에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기업들은 한 팀씩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게리 리네커라든지 지코, 이런 되게 유명한 선수들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데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19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게 됩니다. 각 기업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면서 프로팀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 시기에 좀 몰락을 하는 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쿄 베르디, 그때 당시에는 베르디 가와사키였는데 도쿄 베르디만 하더라도 요미우리에서 굉장한 푸시를 줬는데 이후에는 좀 떨어졌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팀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코하마 프리겔스가 아닐까 싶어요. 요코하마 프리겔스는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가시면 전일본 공수라는 그 항공사가 있습니다. ANA라고 약자가 파란색 바탕에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가 지원했던 팀이 바로 요코하마 프리겔스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요코하마 프리겔스를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프리겔스는 공식적으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닛산이 운영하고 있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 요코하마 프리겔스를 좋아했던 팬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만든 팀이 지금 요코하마 FC가 되는 겁니다. 좀 사족이 좀 길었는데 빗셀 고베는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이렇다 할 스폰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J리그를 떠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스폰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매해 재정적 위기, 경영적 위기가 닥칩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빗셀 고베는 사실 좀 격한 표현으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축구팀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팀이 확 달라진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4년 당시에 팀을 인수하게 된 기업 라쿠텐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팀을 인수하게 된 라쿠텐이 돈이 많은 기업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토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업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였고 일본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업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거는 라쿠텐이라는 기업이 가진 특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업종은 우리의 옥션이나 뭐 인터파크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4세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 내에서는 뭐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4년 인수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구단 인수였지만 이 기업이 글로벌하게 성장을 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죠. 이 라쿠텐은 자신의 사업이 커진 이후에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을 프로 스포츠에 투자를 하면서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라쿠텐이 성장함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봤다고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프로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래 빗셀고베를 인수하기 전에도 크림슨 클럽이라는 축구팀을 실업팀인 것 같은데 이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빗셀고베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팀이죠. 라쿠텐 골드 이건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프로야구 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한 스포츠 광, 굉장한 축구 광이었습니다. 물론 고베가 선택을 받은 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미키타니 회장이 바로 고베 출신입니다. 고베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향팀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인수를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게 미키타니 회장의 성공과 맞물려서 빗셀고베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 팀으로 변모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일본 기업계 경영계 쪽에서 성공을 한 경영인이 투자를 하는 팀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키타니 회장이 갖고 있는 프로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점이 다른 일본 기업들, 클럽들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빅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J리그에 만연하고 있는 저효율 고용 마케팅, 예를 들면 적은 돈으로 선수단을 구성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스타 마케팅 대신 지역공헌 활동, 뭐 CSR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서 로컬 팀으로서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게 전체적인 J리그의 그 기조입니다. 하지만 미키타니 회장은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요. 미키타니 회장은 빗셀고베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글로벌 수준의 스포츠가 일본 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왜 100년 넘도록 짓는 그 성당 유명하잖아요. 그 성당을 거론을 하면서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를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가는 팬들도 많다.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미키타니 회장은 프로스포츠 팀을 단순히 운동팀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도 엄청나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미키타니 회장의 이런 인식을 빅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키타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은 확실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프로스포츠로는 돈을 못 번다라는 논리가 만연해 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몸으로 때운다는 식의 경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마케팅, 낮은 수준의 마케팅은 당연하고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아진다. 기업이든 도시든 축구팀이든 말이죠.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키타니 회장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가 이끌고 있는 라쿠텐의 업종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 라쿠텐은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성장해온 기업이거든요. 최근 일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부호 중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 체감을 하고 그에 부합하기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 내의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한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프로스포츠가 그 나라의 스포츠 팬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K리그 팬들은 한국인, J리그 팬들은 일본인.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단적인 예를 한국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로축구가 멈췄을 때 K리그가 용감하게 시즌 재개를 선언을 했었죠. 그 선언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K리그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중계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빨리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빗셀고베가 바로 그런 효과를 수년간 누리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무슨 말만 하면 일본은 물론 스페인과 유럽 언론에서 뜨겁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빗셀고베, 라쿠텐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해외로 널리 퍼집니다. 홍보 등 다양한 효과의 상승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미키타니 회장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같은 해외팀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팀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키타니 회장이 아직 원하는 만큼 수준의 효과는 보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바르셀로나에 후원하는 금액이 연 600억이 넘는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라쿠텐이 바르셀로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해외 매출 상승. 바르셀로나가 유럽에서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클럽이니까 이 팀을 후원을 하면서 라쿠텐도 동반 상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라쿠텐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해외 매출의 그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후원한 지도 꽤 됐는데 그런 효과를 못 본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마리오 고메스 영입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아직 자신의 신념을 꺾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빗셀고베는 구단주에 좀 깨어있는 마인드 덕분에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 중 하나가 됐고 지난해 1학년배 우승을 하면서 프로화 이후에 처음 트로피를 가져오는 경사도 누렸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AFC 챔피언스 리그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덕분에 빗셀고베 팬들은 역대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품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표현을 하자면 응원할 맛이 나겠네요. 빗셀고베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